자, 유형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첫 번째 문단의 두째 줄과 셋째 줄에 1문단에 2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미미하였다. 영향력이 미비했다. 그 이유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는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써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1문단에는 없을 거예요. 1문단은 워낙 짧아서 지금 없고, 그럼 그 뒤에 있는 문단에서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이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개 방식을 물어봤고, 적절한 거니까, 전개 방식은 글의 구조와 관련이 있죠. 구조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고, 두 번째 문단 뭐고, 세 번째 문단 뭐고, 네 번째 문단 뭐고, 다섯 번째 문단 뭐고.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각 문단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명 방식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되는 문항이다.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아닌 선택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과 선택지의 연관성을 따져주는 거죠. 즉,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죠? 숨그림 찾기의 단순한 그런 문항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다. 윗글에 쓰인 최한기의 견해와, 그래서, 우리 이제 위에 최한기라는 분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최한기라는 분, 그쵸?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견해니까 이거 주장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문에 어디에 최한기가 등장을 하고, 그 최한기라는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기억부터 디귿까지 그 연관을 시킨 거고, 여기서 지금 모두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속어법을 사용할 거야. 즉, 틀린 말을 제낄 거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자.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항으로 가서 윗글의 최한기라는 분과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의 데카르트 주장이 나와 있고, 본문의 최한기의 주장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이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그 특징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역시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최한기라는 이분은 역시 주장을 파악하고, 어느 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자 라는 거. 자, 그 다음 5번 문항은 바꿔쓰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자,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유입이 되었대요. 이제 서학이.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자,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 영향력은 미미했어요 라는 거죠.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문단.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이제 이익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18세기.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라는, 그래서 아담 샤리슨 주제군징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이제 의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분이 이익이다라는 거죠. 자,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기론적 인간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생리학,
이게 성과, 그 다음에 기계론적 인간 인체관, 이거는 담기지가 않았대요.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렸다. 그래서 로마 시대 생리설과 중세 해부 지식이 있었대요.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샬의 설명에 대해, 자, 그래서 이 아담샬은 이 뇌가 바로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추구한다. 자, 이건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했어요.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라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익이라는 이 분이 등장을 했고, 아담샬이 쓴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중요한 당대 의학서 대변은 담기지 않았고, 로마 시대에 이런 거나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아담샬이 뇌가 몸의 운동을 했더니 몸의 운동, 뇌가 주관 인정. 그러나 지각 활동은 아니야. 심장이 주관해 라는 것이 바로 심주지각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자,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진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양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양의학이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를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유를. 자,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옵니다. 그쵸? 서양의학이 지금 유형 문제네. 그쵸? 유형 문제의 근거가 여기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형으로 바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3번 보면 당대 의원 한계를 지적했다는데 한계 지적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3문단의 둘째 줄. 3문단의 둘째 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었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고. 자,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양기는 이제 최양기라는 분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자, 최신 의학 성과가 담긴 홉슨의 책들을 접했대요. 자, 해부학 전망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체에 대해서 이전 유학자들은 도덕적 차원, 근데 그는 지금 최양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최양기라는 분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을 했고,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이제 본격적으로 최양기라는 분이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자, 최양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이제 몸기계가 핵심하네요.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체를 형체,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하면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성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하다. 자, 그래서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야. 자,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거였다. 그래서 신기와 결부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홉슨이라는 인물은 창조주처럼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생활을 부정했던 이런 최양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가 아니라 신기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본격적인 최양기라는 분의 주장이 나타나게 되고요. 첫 번째 개념, 몸기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부정을 하면서 신기를 바로 신체의 원인으로 봤다라는 거.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기는 계속 이제 최양기네요. 자,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의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대요.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하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 이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 바로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자,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를 보고 지각 내용과 기독교적 영혼사의 연관성을 부합하는 전체 신론 견해를 부정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전체 신론의 그걸 부정을 하고 대신 이 심이라는 것이 지각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해요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 문단에서도 역시 이 최양기라는 이 분이 홉슨이라는 사람이 뇌주지각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거 불충분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걸 부정을 하고 심이 바로 주관하는 심주 지각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문단. 자, 그러나 또 문제가 있어. 종래 심주 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양기라는 이 분이 이야기하는 심주지각설도 다르다는 거죠. 자,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다는 거. 근데 이거와 달리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의 심이다라는 거야. 자,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이제 신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핵심어죠.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이건 인체기관이 아니고, 신기는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거야. 자,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심이다라는 거야. 신기는 계속 이제 신기에 대해 설명하죠.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 특성이 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이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이 신기가 바로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야.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자, 계속 신기해요. 신기는 한 몸을 주관을 하고 그 자체가 하나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감각을 통합할 수가 있고, 지각 내용의 종합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고, 그래서 온갖 세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신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자, 여섯 번째 문단에서 바로 이 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기는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어, 신기는 상황에 따라 몰려요 라는 거, 신기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기는 경험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게 되면 기억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신기는 한 몸을 주관을 하고 있고 자체가 하나고 감각을 통합하면서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가 조정하고, 그래서 적응하고 변화에 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문단에서 신기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7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최양기의 이런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서양의학하고 신기 개념이 접합한 거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1번 문항으로 접근 한번 봅시다. 자, 전체 내용을 떠올려보니까 서양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첫 번째 성우 이익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고, 다들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최양기라는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서약의 수용을 일어난 그런 인체 간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거든요. 그렇죠? 이익이라는 분과 최양기라는 분을 통해서 인체간이 어떻게 변화했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로 전개 방식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할 때 4번 보면 아담 샬 홉스는 각자가 활동한 당시 이뤘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끊어야 되겠죠. 자, 아담 샬이 등장을 한 거는 두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이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제 군징 에서는 근대성과나 기계론적 인간은 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론적 이론을 동양에 소개한 것은 아담 샬은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바로 아담 샬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3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최양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거 한번 봅시다. 심장은 5장의 하나이지만, 자, 5장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신체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체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문단의 둘째 줄과 셋째 줄, 6문단의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기는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장 6배 하나이지만 틀렸네요. 그렇죠? 자,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어요. 그럼 기억을 제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1번 안 되고 2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니은 한번 봅시다.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자, 그래서 신기가 신기와 통한다라는 거 첫 번째. 보고 들음을 합한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6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이 신기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신기가 지금 보면 특정 부분의 밀도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감각기관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6문단에 지금 보면은 1, 2, 3, 4, 5. 6문단의 다섯째 줄과 6, 7, 8, 9. 아홉째 줄 통합할 수 있다. 6문단의 다섯째 줄, 그리고 6문단의 아홉째 줄을 통해서 니은은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니은이 여기 있고 니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디귿 한번 봅시다. 인간의 신기는 이제 신기죠. 6문단이죠. 온몸의 기관이 다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자, 6문단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다. 6문단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을 통해서 맞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하는 대응이다. 이것도 6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지각작용에
그 한정에 적응하여 온갖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끝부분, 육문단의 끝부분을 통해서 끝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그쵸? 자, 리을이 틀린 거 한번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리을은 보면 안 돼요. 그쵸?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리을은 보면 안 되는데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자, 근데 신기가 대소로 구분되어 있느냐? 육문단의 셋째 줄. 자, 그래서 심장, 그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통합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줄로 가보면, 그러니까 밑에 하나, 둘, 셋째 줄 오면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육문단의 여덟째 줄을 통해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최연계 보기의 데카르트. 이제 데카르트 한번 봅시다. 상해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 반복되고 있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자, 정신이라는 거, 자,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 하나인 두뇌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고,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다.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데카르트가 지금 정신은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물질은 공간, 정신은 사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자, 최연기라는 부분은 신기가 중요합니다. 신기는 통합되어 있고 감각기관을 다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2번 보면 데카르트와 최연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겠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고작용, 정신은 사유다라는 거, 그리고 정신이 깃든 곳은 두뇌다라니까 데카르트는 맞는 걸로 보여요. 보기의 셋째 줄을 통해서. 자, 그럼 최연기라는 분이 두뇌에서 사고작용을 하냐? 아닙니다. 최연기라는 분은 두뇌에서 사고작용을 한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면, 자, 5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문단의 둘째 줄 한번 보시면 뇌가 운동보다 지각을 주관한다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부정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 심히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 그 심이라는 것은 그 신기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운동을 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바로 심이라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양기라는 이 분은 사고장이 일어나는 부분은 두뇌가 아니라 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단의 둘째 줄부터 끝부분까지를 근거로 본다면 최양기라는 분이 두뇌라고 보지는 않았다. 바로 심이라는 부분이다. 이건 신기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정답 5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한번 찾아보면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맹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 믿을 신자의 맹자가 이제 눈을 감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맹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맹신하다라는 거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런데 5번에서 보니까 가리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라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반대네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음자요. 음쓰면